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태양계 상식의 절반은 거짓말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도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도 심지어 유명한 천문학자가 말한 것조차 완벽하게 틀렸거든요. 과학 시간에 A+를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그 지식 자체가 틀렸으니까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요? 우주가 영하 270도로 얼어붙어 있다고요? 태양이 태양계 중심에 가만히 있다고요? 전부 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거짓 상식들이 수십 년째 교과서에 실려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학생들이 이 잘못된 정보를 열심히 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우주에 대한 가장 널리 퍼진 오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던 우주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먼저 우주에서 물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이건 우주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이 됐던 주제거든요. 우주 공간에 물을 놓으면 즉시 끓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순식간에 얼어버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둘 다 맞으면서 동시에 틀렸습니다. 진실은 훨씬 기괴하거든요. 우주에서 물은 끓으면서 동시에 얼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의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지구 해수면에서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지만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는 70도에서 끓고 우주 공간처럼 기압이 거의 없는 곳에서는 영하 50도에서도 끓어버립니다. 끓는 점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기압에 따라 극적으로 변한다는 사실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셨나요? 기압이 없으면 물 분자들을 붙잡아둘 힘이 없어서 바로 기화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빠져나가면서 남은 물이 급격히 냉각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물이 미친 듯이 끓어오르면서 동시에 얼음 결정으로 변하는 초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이 현상을 직접 목격했어요. 캐나다 우주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는 우주정거장에서 오줌을 버릴 때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묘사했죠. 액체 상태로 나간 소변이 순식간에 끓어오르고 동시에 햇빛에 반짝이는 얼음 결정으로 변한 다음 서서히 증발해서 사라진다고요. 역겹지만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구 실험실에서도 이 현상을 재현할 수 있는데 진공 챔버에 물을 넣고 압력을 낮추면 물이 동시에 끓고 얼어버리는 걸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우주는 바로 이런 극단적인 조건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곳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물리법칙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환경이죠. 이제 태양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모두 태양계 모형을 알고 있잖아요. 교실 천장에 매달린 것도 있고 과학관에서도 봤을 거예요. 태양이 중심에 떡하니 앉아있고 행성들이 그 주위를 빙빙 도는 그림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치 취한 거인처럼 비틀비틀 춤을 추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알면 교과서의 태양계 그림이 얼마나 단순화됐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비밀은 질량 중심이라는 개념에 있는데 이건 물리학의 기본 원리예요. 두 물체가 서로 공전할 때는 둘 다 공통된 질량 중심 주위를 돌게 됩니다. 무거운 쪽이 덜 움직이고 가벼운 쪽이 더 크게 움직이지만 어쨌든 둘 다 움직여요. 지구처럼 태양보다 33만 3천 배나 가벼운 행성의 경우 이 영향이 미미해서 질량 중심이 태양 중심에서 고작 450km밖에 안 벗어나요. 태양 반지름이 70만 km나 되니까 거의 눈에 안 띄는 수준이죠. 하지만 목성은 다릅니다. 지구 318개를 합친 질량을 가진 이 괴물 행성 때문에 태양과 목성의 질량 중심은 태양 표면에서 무려 5만 km나 바깥에 위치하거든요. 태양 표면 바깥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태양이 그 점 주위를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태양 자체가 빙글빙글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더하면 태양계의 질량 중심은 태양 중심에서 최대 70만 km까지 벗어납니다. 태양 반지름이 약 70만 km니까 질량 중심이 태양 몸통 안팎을 들락날락하는 셈이에요. 어떤 때는 태양 안에 어떤 때는 태양 바깥에 위치하죠. 결과적으로 태양은 이 보이지 않는 점 주위를 복잡하게 공전하면서 우주 공간을 지그재그로 누비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태양의 흔들림을 이용해서 다른 별 주위의 행성을 찾아내기도 해요. 별이 흔들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행성이 그 별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방법으로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태양도 똑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태양계 밖에서 우리 태양을 관측하는 외계 문명이 있다면 그들도 태양의 흔들림을 보고 목성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주의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주는 영하 270도의 극저온 세계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SF 영화에서 우주비행사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장면도 흔하고요. 우주선에 구멍이 뚫리면 승무원들이 얼음 조각이 된다는 설정도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에요. 온도라는 건 분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며 서로 부딪히는지를 측정한 값인데 우주의 진공에는 분자가 거의 없거든요. 분자가 없는데 온도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침묵의 색깔이 뭐냐고 묻는 것만큼 이상한 질문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의 속성을 측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모순이죠. 우주 그림자 속에 온도계를 두면 영하 270도를 가리키지만 이건 우주가 차가워서가 아니라 온도계가 자기 열을 우주로 방출하면서 돌려받는 열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온도계를 햇빛 아래 두면 순식간에 섭씨 120도 이상으로 치솟아요. 물이 끓는 온도보다 더 뜨거워지는 거죠. 국제우주정거장은 그림자에서 영하 157도, 햇빛에서 영상 121도를 오가는데 거의 280도에 가까운 온도 변화가 90분마다 반복됩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9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하루에 16번 일출과 일몰을 겪으면서 매번 이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견뎌내야 해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만 우주비행사들의 진짜 문제는 추위가 아니라 더위예요. 인간의 몸은 가만히 있어도 약 100W의 열을 내는데 지구에서는 공기가 열을 식혀주고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춰주잖아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열을 전달할 공기가 없어서 오직 복사로만 열을 버릴 수 있거든요. 문제는 복사가 엄청나게 느리다는 겁니다. 열을 내보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우주복에는 몸 전체를 감싸는 냉각수 튜브가 들어있고 이 튜브를 통해 차가운 물이 순환하면서 체온을 낮춰줍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선외 활동 중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끊임없이 냉각 시스템을 조절해야 해요. 냉각이 너무 약하면 과열되고 너무 강하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거든요. 국제우주정거장에도 거대한 방열판이 달려있는데 이게 전부 승무원과 장비가 내뿜는 열을 우주로 버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방열판 면적만 해도 수백 제곱미터에 달해요. 얼어붙을 것 같은 우주에서 가장 큰 공학적 과제가 열을 식히는 것이라니 아이러니하죠. 아폴로 우주비행사들도 달 표면에서 이 문제를 경험했어요. 달의 낮은 섭씨 127도까지 올라가는데 우주복 없이는 몇 분 안에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준이거든요. 우주복의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면 우주비행사는 추위가 아니라 과열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이번엔 다이아몬드 얘기를 해볼게요. 다이아몬드는 모수경도 10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죠. 결혼반지 광고에서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라고 떠들고 약혼반지 광고에서도 당신의 영원한 사랑만큼 단단하다라고 홍보하는데요. 사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도 않아요. 공기 중에서 섭씨 850도만 되면 타버리거든요. 그냥 탄소 덩어리니까 당연히 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주는 이런 탄소 결정체를 비웃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하다는 건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서만 통하는 우물 안개구리식 사고예요. 지구에서만 해도 다이아몬드는 이미 왕좌를 빼앗겼어요. 론스달라이트라는 육각형 다이아몬드는 일반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할 수 있다는 계산 결과도 있고 큐빅 질화붕소는 다이아몬드가 타버리는 온도에서도 멀쩡합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응집 다이아몬드 나노막대는 그보다 더 단단해요. 과학자들이 매년 더 단단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하다고 계속 가르치는 건 시대착오적이죠. 다이아몬드는 그냥 지구에서 흔히 발견되는 천연 물질 중 가장 단단한 것일 뿐이에요. 수족관에서 가장 큰 물고기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셈이죠. 우주로 나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성자별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해서 원자 자체가 붕괴되는데 여기서 형성되는 핵파스타라는 물질이 있어요. 귀여운 이름에 속지 마세요. 티스푼 하나 분량이 에베레스트 산만큼 무겁고 강철보다 100억 배나 강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강철보다 100억 배라니요. 이건 우리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강도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수치예요. 이 물질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압축되어 스파게티, 라자냐, 뇨키 같은 구조를 형성하는데 물리학자들이 배고플 때 이름을 지은 게 분명해요. 실제로 이런 이름들이 학술 논문에 그대로 실려 있다는 게 웃기면서도 과학자들의 유머 감각을 보여주죠. 핵파스타는 다이아몬드의 약한 화학 결합이 아니라 강한 핵력으로 뭉쳐 있거든요. 밧줄과 티타늄 체인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해왕성과 천왕성에서는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다이아몬드가 비처럼 내려요. 대기의 극심한 온도와 압력, 지구 대기압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압력이 메탄을 분해해서 탄소를 분리하고 이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결정화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작은 조각이 아니에요. 일부 과학자들은 빙산만 한 다이아몬드가 액체, 메탄 바다를 통해 서서히 행성 핵심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추정하거든요. 해왕성과 천왕성의 핵은 수천 킬로미터 두께의 다이아몬드층으로 덮여 있을 수도 있어요. 수백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폭풍이 외계 하늘에서 쏟아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지구의 보석상들은 울고 싶을 겁니다. 2017년 독일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이 현상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어요. 극고압과 고온을 만들어서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걸 확인했죠. 해왕성과 천왕성의 핵 주변에는 수천 킬로미터 두께의 다이아몬드층이 쌓여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됩니다. 우주에서 다이아몬드는 희귀한 보석이 아니라 그냥 흔한 광물일 수도 있어요. 태양의 크기에 대한 오해도 짚어봐야 해요. 우리의 소박한 태양, 평범한 크기의 노란색 외성,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큐멘터리에서도 엄숙하게 말하고 교수들도 우주적 겸손함을 가르치려고 반복하고 심지어 칼 세이건 같은 유명한 과학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우주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겠지만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거든요. 이건 거대한 통계적 왜곡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태양은 우리 은하 전체 별의 약 90%보다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밝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90%입니다. 소위 평범하다는 우리 태양이 실제로는 상위 10%의 항성 엘리트에 속한다는 거예요. 키 200cm인 NBA 선수를 보고 평균 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NBA만 보면 기술적으로 맞지만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착각이 생긴 이유는 관측 편향 때문이에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시리우스, 베가, 아크투루스, 베텔게우스 같은 거대한 슈퍼스타들이 보이잖아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대부분 태양보다 훨씬 크고 밝은 별들이에요. 왜냐고요? 어두운 별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보이는 별들만 가지고 평균을 내버린 거죠. 작다는 시리우스도 태양보다 25배 밝고 리겔은 4만 배, 데네브는 무려 20만 배나 밝습니다. 이들은 수백에서 수천 광년 떨어져 있어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외적으로 밝기 때문이에요. 농구 선수들만 보고 인간의 평균 키를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이래요. 모든 별의 75%가 적색 외성인데 이 작은 별들은 너무 어두워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조차 맨눈으로 안 보입니다. 고작 4.2광년 거리인데도요. 광속으로 4년 넘게 가야 하는 거리지만 우주적 관점에서는 바로 옆집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안 보여요. 적색 외성이 얼마나 어두운지 상상이 되시나요? 적색 외성의 질량은 태양의 7.5%에서 50% 사이예요. 태양이 농구공이라면 평균적인 적색 외성은 테니스공 정도 됩니다. 7개의 행성으로 유명한 트라피스트1은 태양 밝기의 0.05%밖에 안 돼요. 2000분의 1이라는 거죠. 태양이 경기장 조명이라면 트라피스트1은 촛불 수준입니다. 하지만 적색 외성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어요. 수명이 수조 년이나 되거든요. 우주 나이가 138억 년밖에 안 되니까 아직 자연사한 적색 외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은 총 100억 년만 살 수 있는데 이게 항상 성공의 대가예요. 크고 밝을수록 연료를 빨리 태우니까요. 우주에서 가장 오래 사는 건 가장 작고 희미한 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의 세계에서도 겸손하게 사는 게 장수의 비결인 셈이죠. 태양이 죽고 난 뒤에도 지금 빛나고 있는 적색 외성들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을 거예요. 우주의 시간 척도에서 보면 우리 태양 같은 거대한 별은 잠깐 화려하게 빛나다 사라지는 불꽃놀이에 불과합니다. 수성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니까 당연히 전체가 용암지옥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태양이 지구에서보다 3배나 크게 보이고 태양빛도 10배는 더 강렬한데 당연히 온 행성이 불타는 바위덩어리일 거라고요. 수성 표면에 서면 태양이 하늘의 상당 부분을 뒤덮을 만큼 거대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불지옥 같은 행성에 얼음이 있어요. 수성에는 내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장소가 있거든요. 극지방의 영구 그림자 크레이터에서는 온도가 영하 173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이 영원한 어둠 속에 수십억 톤의 물 얼음이 평화롭게 앉아있는데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표면은 섭씨 430도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대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대기가 없으면 열을 분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섭씨 200도 오븐에 손을 넣는 것과 200도 프라이팬을 만지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보세요. 공기는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지만 직접 접촉은 즉시 열을 전달하거든요. 수성에는 열을 옮길 공기조차 없습니다. 결과는 초현실적이에요. 극지방 크레이터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발밑은 섭씨 100도가 넘는 바위인데 크레이터 그림자 속으로 팔을 뻗으면 몇 미터 안에서 온도가 270도나 떨어집니다. 지구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손 뻗는 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햇빛 쪽에 물을 뿌리면 즉시 증발하고 크레이터 안에 던지면 영원한 얼음이 되죠. 같은 행성 위에서 물이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는 셈이에요. 수성은 태양계 온도 변화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낮에는 섭씨 430도,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떨어지는데 한 지점에서요. 610도 이상의 온도 차이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게 믿기 어렵죠.
지구에서 가장 극단적인 온도 변화도 100도를 넘기 어려운데 수성은 그 6배가 넘는 온도 차이를 견뎌내고 있어요. 수성의 하루, 그러니까 해가 떠서 다시 뜨는 하루는 지구시간으로 176일이나 되니까 각 지역이 최대로 구워지고 거의 절대 영도까지 식을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해가 뜨고 지는데 석 달 가까이 걸리는 셈이에요. 가장 미친 부분은 그 얼음 퇴적물이 아마 수십억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계가 형성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녹지 않고 버텨온 얼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그림자가 보호하는 동안 몇 미터 옆에서는 태양이 바위를 피자 오븐 온도로 굽고 있었던 겁니다. 수십억 년 동안 바로 옆에서 지옥불이 타오르는데 얼음은 꿈쩍도 안 한 거예요. 냉동과 오븐을 나란히 열어놓고 영원히 두는 것과 같아요. 지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수성의 얼음은 1991년 레이더 관측으로 처음 발견됐는데 당시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의 얼음이라니요. 2012년 메신저 탐사선이 이 얼음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얼음은 혜성이나 소행성 충돌로 수성에 전달된 물이 수십억 년 동안 영구 그림자 속에 갇혀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주 공간의 온도가 균일하다는 오해를 다뤄볼게요. 우주의 차가움이 어디서나 영하 270도로 똑같다고들 하잖아요. 대기권 밖은 어디든 같은 온도라고요. 태양 근처든 명왕성 근처든 다 똑같이 춥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우주가 비어있는데 대체 뭐가 온도를 갖는다는 거죠? 진공은 뜨겁거나 차가울 수 없어요. 온도는 물질의 속성이니까요. 진공에는 온도를 측정할 물질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주 온도라고 할 때는 복사 평형 온도, 즉 그곳에 물체를 뒀을 때 얼마나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는지를 의미해요. 이건 위치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져요. 우주가 어디서나 똑같이 차갑다는 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지구 근처에서 우주복을 입은 우주비행사의 햇빛 쪽은 섭씨 120도에 달하고 그림자 쪽은 영하 150도로 떨어집니다. 한 사람의 몸에서 동시에 270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열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흐르려고 하거든요. 우주비행사의 몸이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 한가운데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우주복에는 복잡한 냉각 시스템과 난방 시스템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수성 근처에서는 햇빛 쪽이 200도까지 올라가고 해왕성 근처에서는 햇빛을 받아도 영하 200도까지 내려갑니다. 온도는 태양이나 행성에서 흡수하는 복사와 자체적으로 방출하는 복사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거든요. 진공에서는 전도나 대류가 없어서 오직 복사만 있습니다. 완벽한 보온병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열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는 완벽한 단열 상태죠.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이 영하 230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우주가 차가워서가 아니라 거대한 태양 가림막이 태양과 지구와 달의 열을 차단해서 망원경이 자기 열을 우주로 방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이 가림막은 테니스 코트만 한 크기인데 태양 쪽은 섭씨 85도, 그림자 쪽은 영하 233도로 온도 차이가 318도나 됩니다. 가림막을 치우면 몇 분 안에 실온까지 올라가 버려요. 우주 온도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단순히 영하 270도라고 말하는 건 우주의 진짜 모습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우주 상식의 상당 부분이 과학적으로 틀렸거나 심각하게 단순화된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우주에서 그냥 평범한 탄소 덩어리일 뿐이고 태양은 평범하기는커녕 상위 10%의 거대한 별이며 가장 뜨거워야 할 수성에 얼음이 있고 얼어붙을 것 같은 우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열을 식히는 것입니다. 물은 우주에서 끓으면서 동시에 얼고 태양은 우주 공간을 비틀거리며 헤매고 있어요. 우주는 우리의 직관을 비웃는 곳이에요. 지구에서 통하는 상식이 우주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그래서 계속 탐구할 가치가 있는 거죠. 다음에도 우주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우주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